윤성근 대표 직무대행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250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민생공약 실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민생 안정, 좋은 일자리, 경제민주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라는 민주통합당의 5대 비전에 맞춰서 5개 본부로 구성했으며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9대 당선자 중에서 간판급 인사들을 본부장으로 전진 배치하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등 전 당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5개 본부별로 민생 탐방,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약 내용을 구체화, 총선 공약별 법률 개정 그리고 예산 확보 등 실천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날치기를 막는 국회 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하고 또 KTX를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강행하는 등 정말로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4년 동안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이 됐다고 또 말도 쉽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민생의 최우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논문 표절 문대성 당선자가 결국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사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망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세계가 대한민국 국회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박근혜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논문 표절한 부도덕한 사람을 공천하고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꼭 국회에 보내달라 이렇게 호소했던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 위원장입니다. 이런 나라 망신 사태 책임자가 박근혜 위원장이라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조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논문 표절 문대성, 재수시 성추행 김영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 위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안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결자 해제하기 바랍니다. 탈당했으니 책임이 없다. 이렇게 침묵하고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망신시킨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두 당선자의 의원직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언론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MBC가 시사교양국을 해체했다고 합니다. 시사교양국은 PD수첩 그리고 시사매거진 2580 등 진실보도의 상징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주역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MB와 새누리당에게는 눈에 가시였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눈에 띄는 진실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라디오 본부를 없애고 라디오 제작국으로 위상을 낮췄습니다. 시사교양국과 라디오 본부가 파업 참가율이 높은 부서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치졸한 보복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유쾌한 무한도전이지 김재철의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자정신이지 청와대에 불려가서 조인트 맞고 MBC를 장악하는 데 올인하는 조인트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MB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실상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대군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2007년부터 8년 사이에 양재동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시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문방위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도 받았고 또 양아들 정용욱 부패 비리 사건 등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최시중 위원장 건을 제대로 수사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제19대 국회 때 언론 장악, MB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표 원내대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19대 국회의 게임의 룰을 만드는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을 처리해야 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은 18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힘만 믿고 밀어붙여야만 강한 여당이 되고 소수당은 몸으로 그걸 막아야만 선명 야당이 되는 그런 날치기와 몸싸움까지 불가하는 강대강의 대결 정치를 이제 18대 국회를 끝내야 한다는 오랜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국민의 이 강대강의 대결 정치 속에서 민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마치 서로 멱살 쥐고 네가 먼저 놓아라 하는 식의 그런 대결 정치를 또 계속하게 되면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될 거다 하는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여야 의원들께서 외국 사례, 국내 정치 상황 이런 어떤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합의안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이것을 국민 앞에 반드시 18대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의와 의장 대행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을 크게 후퇴시키지 않으면 상정 못하겠다, 부결시키겠다 이런 식의 공공연한 협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면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유능한 국회라고 하는 이 구시대의 덫에 아직도 갇혀있기만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통법으로 인식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리고 의안 신속처리 제도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요구하면 안건을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데 촉진하기 위한 안건 조정 제도가 발달이 됩니다. 여야가 동수로 구성하고 예를 들면 3인 3인 구성해서 6인이 협의를 해서 그 법안에 관해서 4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안건을 바로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런 것을 이유로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화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13대는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처리 실적이 다른 회기에 대개 2.5배 정도를 더 많이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안 처리제도 개선법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국회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맛을 잊지 못해서 국회를 대립과 갈등, 이 몸싸움과 폭력, 그런 강대강의 대결 정치의 장으로 계속 방치하기를 원하시는지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고양처리지도 개선법이 본회의에서 내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한테 다시 요구를 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이 대통령 멘토 방통대금 최지중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왕의 남자 박영준 전 차관이 60억 원의 인허가 청탁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재동 북한물리센터 ICT 대표가 최시중 씨의 후배인 영퍼라인 브로커를 통해서 19차례에 걸쳐서 돈을 보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도덕적이 아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인터넷의 비아냥이 이게 단순히 웃어버릴 수만 없는 그런 가실로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멘토 최시중 씨, 왕의 남자 박영준 씨 어떤 분들입니까? 최시중 씨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불쾌시킨 책임 있는 장본인입니다. 2008년 촛불정부, 2009년 언론공화법 통과 직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돈을 뿌리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다이아 게이트 연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왜곡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도 또 다시 꼬리 자르기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19대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목록만 늘어날 뿐이고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시급하다는 국민적인 합의만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에 대해서 부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무소견은 참 크게 도달했습니다. 이제 통일부 주체 강연에서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중 몽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도 나쁜 정책이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통중 몽북 정책은 나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한중 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렇게 대통령께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좀 더 대북 문제에 전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을 비하하는 그러한 말씀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지금 북미관계가 어려움 속으로 치닫을 때 우리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고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지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부겸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총선 공약은 의원 처리제도 개선,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체질적으로 그저 높은 사람의 눈치나 보는 새누리당의 DNA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저 왜 제왕적 대통령의 눈치나 보고 제왕적 대통령의 기본을 맞춰주어야만 국회가 편안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려를 금할기겠지만 18대 국회를 마치면서 18대 국회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강행 처리와 몸싸움에 동원됐던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나쁜 기억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석에 앉아서 날치기를 진행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해야 되는 그 국회의원들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미 새누리당의 사실상 완벽한 주인이 된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일부 당의 지도부 또 중진 의원들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더불어 기록되어야 할 이 대한민국 국회의 개선에 대해서 국회 몸싸움은 더 이상 없애야 된다는 절박한 호소에 정직하게 답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대들 몇 사람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농락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일은 18대 국회가 마지막 결산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른바 국토해양부의 수서발 KTX 민영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흑자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면 적자 노선을 국민 혈세로 떼어야 된다는 이야기부터 정확하게 해놓고 하십시오. 지금 대통령 눈치나 보는 공무원들이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국민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대면서 밀어붙이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국토해양부의 자체 판단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윤희 최고위원 모두가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과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수준에서도 굉장히 객관성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나쁜 학교에 대한 낙인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 불신도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학부모들한테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학생이 어떤 자살을 예방하려면 정부의 어떤 이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를 평가하는 이런 무한 경쟁 교육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어떤 무한 경쟁 교육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공표가 있지 않고 그냥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공시함으로써 학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가장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중요한 이런 교육 현장의 문제를 민생의 문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어떤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보다 어떤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인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보다 많은 대안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난 4월 1일 날 그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물론 112에 신고를 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112 위치 정보에 대한 어떤 이용을 경찰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물론 이 법안에 있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개인의 인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112가 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아동과 여성의 어떤 안전한 어떤 주거 환경의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실은 검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보다 민생 문제를 챙겨나가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